주한미군 사령부 고위 간부의 한마디에 워싱턴 회의장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건데요. 도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길래 미국 사령관들이 꼼짝을 못하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바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표시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35분 평택기지 사령부 3층 작전실에서 저는 일주일간의 한미연합훈련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새벽부터 준비한 자료들 말이죠. 저는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북한이라도 또 뭔가 도발을 벌인 건가 싶어서 호기심에 작전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웅성거리는 건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발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던 뉴스였는데 모니터는 온통 빨간색 속보 자막으로 가득했어요. 부사령관 윌슨 대령에게 물어보니 오전 9시에 백악관에서 폭탄 발언이 터졌다고 하더군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였습니다. 기존 주둔 목적에 더해진 추가 비용 문제 때문에 주둔 명분이 크게 약화됐고 철수 가능성도 급등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급하게 워싱턴 본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펜타곤에서 동부가 담당 밀러 소장을 찾았더니 회의가 3배로 늘어나 있었어요. 평소 한 주에 2번 하던 게 하루에 2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석자는 겨우 몇 명뿐이었고요. 국방부 내부 게시판을 뒤져봤습니다. 어떤 분석관은 이번엔 정말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허황된 협박이었지만 실제로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절망적인 현지 근무자들의 하소연이 가득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이제 정말 끝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정착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어쩌냐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철수 대신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묻는 글도 있었는데 댓글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어요. 그 복잡한 안보 상황은 정말 대체 불가능했거든요. 기지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교 클럽에는 철수 관련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사람은 한국 부동산까지 급하게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주한미군 철수가 트렌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미군 기지들이 비슷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사 커뮤니티에는 더 심각한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국 근무를 마치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정말 끝이라며 아쉬워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빈 막사를 보여주며 마치 폐허처럼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마치 작별 인사하는 분위기였어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같은 진담 반 농담 반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죠. 저도 모르게 사무실 책상을 열어봤습니다. 3년 전 부임 첫날 받은 한미동맹 기념품이 그대로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냥 관례적인 선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마지막 기념품이 될 수도 있겠더군요. 기념품을 조심스럽게 꺼내들면서 3년 전 그 부임식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용산 기지 대강당에서 처음 느꼈던 그 벅찬 순간이 말이죠. 당시 저는 동북아 지역 전문가로 발탁되어 이곳에 왔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독일이나 이탈리아 근무만 선호했는데 저 혼자 한국 근무를 자청했어요. 동료들은 왜 굳이 한국까지 가느냐며 의아해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선택이 제 군 경력을 완전히 바꿔놓았더군요. 책상 위 기념품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곳을 언제 떠나야 할까요? 지금 당장 준비하기에는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었죠. 철수 상황이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동료 톰슨 중령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톰슨도 3년 전 함께 부임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만큼이나 이곳 근무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톰슨이 말하더군요. 자신은 어젯밤에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이제 정말 준비해야 할 때라면서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톰슨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끝까지 버틸 거냐며 걱정스런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도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임무였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작전실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와의 긴급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모니터 앞에 앉아 카메라를 켜자 펜타곤 회의실이 보였어요. 밀러 소장을 비롯해 동부가 담당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심각했어요. 밀러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슨 준장,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파악한 내용들을 간단히 보고했어요. 부대 내 동요는 있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너머 한 장성이 예상 밖의 발언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철수도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3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건 정반대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장군님, 그건 현실과 다릅니다. 한국군과 함께 훈련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없으면 북한 억제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깁니다. 화면 속 또 다른 장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간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얻는 게 뭡니까?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장군님들, 여기 와서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철수하면 손해보는 것은 미국입니다. 전력 공백은 물론이고 동맹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화면 너머 장성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밀러 소장이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년간 경험한 내용들을 쏟아냈어요. 한미연합훈련에서 보여준 상호 운용성과 정보 공유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도발 억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다가 우리 훈련 소식을 듣고 중단한 사례가 3번이나 있었거든요. 화상회의가 계속될수록 현지와 본토 간의 온도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비용 절감과 전략적 재배치를 주장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했어요. 특히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한 장성은 중국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저는 매일 보고받는 정보들이 정반대라고 강조했어요. 회의 중간에 윌슨 대령이 메모를 건네줬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 관련 최신 정보였어요. 여전히 공식 입장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미군 철수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화상회의에서 공유하자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도 우리 철수를 원하는 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철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이 발언이 회의실에 잠시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밀러 소장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준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철수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해요. 한국을 보호받는 나라로 보지 말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작전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참모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준장님, 현장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톰슨 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싱턴 사람들은 지도와 보고서로만 판단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곳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한국군 연락장교 김 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장님, 정말 철수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있는 한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워싱턴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대령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군도 미군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훈련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날 오후 제가 작성한 상세 보고서를 워싱턴으로 발송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모두 담았어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안보와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워싱턴을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 후인 4월 18일 저는 포천 일대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현장에 있었습니다. 철수 논란이 한창이었지만
예정된 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된 훈련이었는데 한국군 장교들의 준비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장비 점검을 마쳐놓고 있었거든요. 연합훈련 지휘소에서 한국군 김중령과 함께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상의 적군 부대가 계획보다 빠르게 이동해서 우리 측면을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김중령이 제게 말했어요. 준장님, 3분대를 우회시켜서 적 측면을 공격하는 게 어떨까요? 동시에 포병 지원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판단력에 놀랐어요. 상황 인식부터 대응 방안까지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미군 장교들도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한국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특히 K-21 장갑차와 K9 자주포의 연계 작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미군 포병 지휘관 데이비스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준장님, 저런 화력 조정 능력은 우리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따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정말 대등한 파트너십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야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한 소령이 말하더군요. 준장님, 요즘 미군 철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정말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훈련을 보고도 철수를 말한다면 정말 근시안적인 판단이죠. 다른 장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한국군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군 장비나 전술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개발한 무기나 전술을 미군이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이나 수리온 헬기의 산악 지형, 적응성 같은 건 미군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워싱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군 특수부대와 미군 레인저가 합동작전을 펼쳤는데 한국군의 야간 침투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지형 활용도나 은밀성에서는 오히려 미군보다 나았어요. 함께 작전에 참여한 스미스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건가요? 산악 지형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예술적인데요. 김중령이 웃으면서 답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니까요. 지형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건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전술과 기술을 익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복귀 회의를 했습니다. 한미 양측 지휘관들이 모여서 오늘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했어요. 놀라운 건 한국군 장교들의 분석력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객관적 평가, 개선 방안 제시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회의 후 윌슨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시스템이나 장비 운용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호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기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오늘 훈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톰슨 중령이 말했습니다. 이런 훈련 경험을 워싱턴 사람들이 직접 봤으면 좋겠어요. 철수 이야기가 나올 수 없을 텐데요. 저는 그날 밤 상세한 훈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군과의 협력에서 얻은 전술적 교훈들, 상호 운용성 향상 사례, 그리고 이런 경험이 미군 전체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곳에서의 훈련이 단순히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 전체의 안보 능력을 높이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요. 이런 소중한 경험과 파트너십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 내 가족 숙소로 돌아가니 아내 사라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뉴스에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봤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8살 아들 마이클과 6살 딸
에밀리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냥 검토한다는 이야기일 뿐이야. 하지만 사라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마이클이 제게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마이클아, 아빠가 여기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 에밀리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아빠는 왜 매일 일하러 가요? 다른 아빠들처럼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의 일이 그냥 길고 지루한 것일 뿐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야, 아빠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야. 여기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도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군인이니까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꼭 싸우는 건 아니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지.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모두를 보호하는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라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존, 정말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마이클은 이제 한국 친구들과도 친해졌는데 에밀리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기지 내 국제학교에서 한국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까지 할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완벽한 발음으로 말했거든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라, 나도 걱정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게 아니야.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해. 사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이야? 저는 오늘 훈련에서 경험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군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있는지, 이런 경험이 미군 전체의 역량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안정이 미국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아빠, 그럼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한국 친구들이 좋아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좋아해. 아빠가 한국 군인 아저씨들과 함께 일하는데 모두 우리를 환영해줘. 마이클이와 에밀리도 정말 사랑스러워한다고 하더라.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 어제 한국 언니한테 한국어로 고맙다고 했어요. 언니가 정말 기뻐했어요.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군사적 임무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이라는 걸 말이에요.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사라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라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존, 나도 이곳 생활이 좋아.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이들도 잘 적응했어. 하지만 불안해.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워싱턴을 설득할 거야.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려줄 거야. 사라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확신해?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응, 확신해. 오늘 훈련을 보면서 더욱 확실해졌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야. 그날 밤 아이들 방에 들러서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이클은 한국 친구가 선물해준 태극기 스티커가 붙은 노트북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어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 전통 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임무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말이죠. 동시에 우리 가족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기지에 사는 수백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침실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야. 워싱턴 사람들이 이곳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할 거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당신 뜻을 지지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잖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려면, 그리고 진정한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사무실에 앉아 중요한 편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잭슨 의원에게 보내는 서한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공식 채널을 통해 보고하겠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중하게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존경하는 잭슨 의원님께, 저는 현재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존슨 준장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 논의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어제 훈련에서 목격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한국군과의 완벽한 협력, 상호 학습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발전해 나가는 파트너십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글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미국 전략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얻는 경험과 훈련은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북한 억제는 물론 중국의 확장 견제, 동맹국과의 신뢰 구축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계속 쓰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추가했어요. 작년 북한 미사일 도발 시 우리의 신속한 대응,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전술 발전, 그리고 이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수한 작전 경험들 말이죠. 톰슨 중령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가 편지 쓰는 모습을 봤어요.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톰슨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준장님, 워싱턴 사람들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는 28,000여 명의 장병들은 단순히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고, 이는 미군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산악전, 도시전, 그리고 첨단 무기 체계 운용 경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편지를 쓰다가 문득 3년 전 부임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임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들이 미국 전체의 군사력 향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연간 주둔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전략적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만약 철수한다면 태평양 지역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수십 배의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윌슨 대령이 들어와서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준장님, 어제 한국 국방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군 철수 시 한국도 독자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보는 편지에 꼭 포함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철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독자적 핵무장이나 다른 강대국과의 협력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마지막 단락을 쓸 때는 개인적인 경험을 담았습니다. 3년간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지,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봤어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군인의 진솔한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으면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편지를 최종 완성해서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하원 군사위원회의 몇몇 의원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워싱턴에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 한국군 연락장교 김 대령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준장님이 의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정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대령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군도 미군과의 협력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서 사라에게 편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 상부에서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될 리 없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편지가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정말로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25일 오전, 제가 일상적인 작전 브리핑을 받고 있을 때 윌슨 대령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준장님, 큰일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준장님 편지를 보도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큼지막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현장 미군 장성,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서한 발송.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제가 잭슨 의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거의 그대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언론에 유출한 거였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읽어보니 의외로 긍정적인 논조였습니다. 기자는 현장 군인의 생생한 목소리라며
편지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중령이 다른 기사들도 찾아서 보여줬어요. CN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고 뉴욕타임즈는 더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냈더군요.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말하는 주한미군의 진짜 가치.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기자가 평택기지 주변에서 여러 군인들을 인터뷰했더군요. 대부분이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 이유도 제가 편지에 쓴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건 정말 많아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하면서 전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거든요. 이런 경험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전 11시쯤 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워싱턴의 한 방송국 기자였어요. 준장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현장 목소리를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은 언론 접촉은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윌슨 대령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준장님 편지가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네요. 오후에는 더욱 의외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제향군인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장성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철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 전략연구소 연구원이 TV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3년간 근무한 장성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죠. 탁상 공론보다는 실제 경험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날 저녁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주목받아도 괜찮을까? 혹시 상부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게 좋은 일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여러 의원들이 제 편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더군요. 어떤 의원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더 많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시작된 이상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편지 공개 이틀 후인 4월 27일 저는 워싱턴으로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전략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어요. 펜타곤 1인 4층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동부가 담당 고위 장성들까지 말이죠.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밀러 소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화제의 편지를 쓴 존슨 준장입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들어보시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장, 편지 내용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철수 반대 입장을 정리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철수로 인한 장기적 위험 분석이었어요. 북한 도발 억제 효과 감소, 중국의 영향력 확장 가능성, 그리고 동맹국들의 신뢰 하락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주한미군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이 포기한 도발 계획이 8건이나 된다는 정보를 공개했어요. 한 장성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연간 수십억 달러를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했어요. 장군님, 비용 대비 효과를 제대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국이 방위비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만약 철수한다면 태평양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의 10배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중국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최근 정보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철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철수가 현실화되면 대만 해협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석했어요. 특히 중국 군부 내부 문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대만 침공의 최적 타이밍으로 언급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장성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동맹국 불안도 문제지만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과의 무기거래 중단, 기술 협력 축소,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다른 국가 무기 체계로 전환할 경우의 손실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어요.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회의 중반부터는 더욱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철수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한 찬성파 장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바뀔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치적 분석을 제시했어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의회 동향을 보면 철수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 편지 공개 이후 여론이 더욱 기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점심시간 휴식 후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만약 철수를 막을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일부 감축은 허용하되 핵심 전력은 유지하자는 의견,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순환 배치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타협안들이 모두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어요. 주한미군의 가장 큰 효과는 상시 주둔을 통한 억제력인데 이를 약화시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3시쯤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비공식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거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정보가 공개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무장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 전체가 핵무기 경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시나리오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수 논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육군 참모총장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준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철수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비용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복구하기 어려워요. 회의가 끝나고 밀러 소장이 개별적으로 말했습니다. 존슨 준장,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현장 경험의 힘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워싱턴 호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워싱턴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4월 30일, 저는 평택 기지에서 특별한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지시한 가상철수 시나리오 훈련이었어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실제로 체험해보라는 거였습니다. 오전 9시, 작전실에 모인 한미연합 참모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시뮬레이션이지만 최대한 현실적으로 진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훈련 통제관이 첫 번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6개월 후 북한이 NLL 일대에서 대규모 도발을 감행한다는 설정이었어요. 한국군 작전참모 이중령이 즉시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군의 첨단 정보 자산과 화력 지원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한국군 단독으로 대응해야 했거든요. 저는 참관자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분명 뛰어났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과 분석 부분에서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어요. 평소 미군이 제공하던 위성 정보나 전자전 능력이 없으니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행동을 개시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주변에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한국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복합적 위기였습니다. 훈련 통제관이 추가 상황을 제시했어요. 일본이 한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군 중재 없이는 한일 간 군사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이 중령이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한미군 사령부가 중재 역할을 했을 텐데
지금은 직접 일본과 협상해야 했거든요.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전 절차의 차이까지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뮬레이션을 잠시 중단하고 중간 평가를 했어요. 참가한 모든 장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한 한국군 소령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장님, 정말 막막합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미군의 지원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느꼈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군의 지상 전투 능력과 미군의 공중 및 해상 전력, 정보 능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벽한 방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오후 시뮬레이션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군 철수로 인한 공백 지역에서 중국군 정찰기들이 활동을 확대하기 시작한다는 상황이었어요. 한국군의 방공망만으로는 모든 영역을 커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서해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감시 공백이 발생했어요. 윌슨 대령이 참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문제가 아니네요. 미국 전력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동북아에서 우리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상황이 제시됐어요. 평소 같으면 미국의 해구산 보장으로 억제할 수 있었겠지만 철수 상황에서는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들이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워싱턴 회의에서 나온 정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감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종합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 공백을 만든다고요.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을 수 있는 핵심 거점을 잃는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군 김 대령이 정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훈련을 통해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날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였어요.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시뮬레이션이야말로 철수 반대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요. 이론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었으니까요. 사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해줬습니다. 사라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심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 이제 더욱 확실해졌어.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말이야. 그날 밤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위험들을 워싱턴에 확실히 알려야겠다고요.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으니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 이틀 후인 5월 2일 저는 평택기지 장교클럽에서 열린 원래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수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부대 내부에도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포병 여단장 로버츠 대령이 예상 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 철수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본국 복귀를 원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로버츠 대령은 평소 주한미군 임무에 대해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인지 물어봤습니다. 로버츠 대령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 중에 한국 근무를 단순히 경력상 의무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에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공여단장 테일러 대령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종사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의 비행훈련이 제한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본국이나 유럽에서 더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부 의견 분열이 상당히 우려스러웠어요. 부대 전체의 사기와 결속력에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윌슨 부사령관이 중재하는 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여전히 이곳 근무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들일수록 그렇죠. 회의 중간에 정보참모 톰슨 중령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부대 내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철수 찬성 23%, 반대 61%, 중립 16%라는 수치였어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찬성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찬성 의견을 가진 장교들과 직접 대화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회의 후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통신대대장 핸더슨 중령이었어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준장님, 저도 이곳 근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진이나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아요. 본국 근무를 선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핸더슨 중령의 설명이 흥미로웠어요. 펜타곤이나 주요 사령부에서 근무해야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해외 근무만 계속하면 인맥 형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공병대대장 스미스 중령이었어요. 그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준장님, 한국 근무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아이들 교육 문제, 아내의 사회활동 제약 등이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고민들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모두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반대 의견을 가진 장교들과도 대화를 나눴어요. 기가벼단장 데이비스 대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준장님,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군과의 협력, 독특한 작전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특수전 사령부 파견 장교 윌리엄스 중령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비정규전과 대테러 작전 측면에서 한국군에게서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오후에는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상당수가 한국 근무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한 상사가 말했습니다. 준장님, 저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근무해봤는데 이곳만큼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또 다른 부사관은 다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특히 미군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해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인간적 유대감은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젊은 병사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이 그립기도 하고 본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날 저녁 지휘관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술 한잔을 하면서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윌슨 부사령관이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해요. 저는 그날 밤 깊이 고민했습니다.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강압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분열을 방치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전체 장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부대 내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건설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토론 시간을 마련했어요. 놀랍게도 토론이 진행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서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를 원했던 장교들도 임무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반대 의견을 가진 장교들도 개인적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회의 마지막에 로버츠 대령이 말했습니다. 준장님,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개인적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부대 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견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요. 무엇보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는 결속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서울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열린 특별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동맹국들에게 미치는 파장을 논의하는 긴급 회의였어요. 화면에는 일본 주재 미군 사령관, 호주 국방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 작전 참모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일본 주재 미군 사령관 매튜스 장군이 먼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존슨 준장,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일본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물어봤습니다. 매튜스 장군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에서 비공식적으로 독자적 방어력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확충하고 심지어 공격형 무기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호주 측 참석자인 존슨 국방차관이 더욱 심각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호주 의회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협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작전참모 로드리게즈 대령이 전략적 분석을 제시했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동맹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신호예요. 저는 현지에서 파악한 한국 측 반응을 공유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독자적 방어력 강화와 함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화상회의 중반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우려사항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매튜스 장군이 말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베이징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만 공략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실제로 중국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호주 측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존슨 차관이 말했어요.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심시간 휴식 후 더욱 심각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각국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함께 공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었고 호주는 핵잠수함 도입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최근 파악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정보가 공개되자 화상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경직됐습니다. 로드리게즈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핵 확산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일본도 한국이 핵무장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매튜스 장군도 동의했어요. 동북아시아가 핵무기 경쟁 지역이 되면 미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죠. 오후 회의에서는 대안 모색에 집중했습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정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었어요. 존슨 차관이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에게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각국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 동맹국들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철수 논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한 거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미연합사령관과 별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사령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존슨 준장,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동맹국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동의하면서도 희망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철수 논의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동맹국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평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단순히 한미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숙소에서 사라에게 오늘 회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줬습니다. 사라가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복잡한 문제였구나.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가족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각보다 훨씬 큰 그림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그날 밤 상세한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워싱턴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거라고요. 5월 8일 화요일 오전 저는 평택 기지 사령관실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청이었어요. 밀러 소장이 직접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존슨 준장, 당신의 편지와 최근 활동들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상원에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해요. 이틀 후 청문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간 떨렸어요. 상원 청문회라는 게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이틀 동안 청문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한미군의 가치를 구체적 데이터로 뒷받침할 자료들을 준비했어요. 특히 최근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와 동맹국 반응을 중심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잭슨 위원장이 저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존슨 준장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펼쳤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는 지난 3년간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한 건 주한미군의 억제 효과였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이 계획했던 8건의 도발이 미군 존재만으로도 중단된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는지 수치로 제시했어요. 두 번째는 한국군과의 상호학습 효과였습니다. 미군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산악전과 도시전 분야에서 한국군에게서 배운 전술들이 미군 전체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슨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준장님, 하지만 비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세자들이 계속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 비용 대비 효과를 정확히 계산해 보시면 오히려 이익입니다. 한국이 방위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있어요. 만약 철수한다면 태평양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재의 10배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민주당 소속 윌리엄스 의원이 이어서 질문했어요. 그럼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 화상회의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독자 방어력 강화 움직임, 호주의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검토 가능성까지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이 부분에서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핵 확산 문제는 그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잭슨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준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철수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비용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와 안보 공백은 복구하기 어려워요. 청문회 중반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어요. 만약 정말 철수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최근 시뮬레이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했습니다. 북한 도발 억제력 약화, 중국의 영향력 확대, 동맹국들의 각자 도생,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핵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잭슨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준장님,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 경험을 담아 답변했어요. 3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미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이런 소중한 경험과 파트너십을 포기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가와서 격려해줬어요. 한 의원은 정말 인상적인 증언이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제 증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핵 확산 우려 부분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밀러 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존슨 준장, 정말 훌륭한 증언이었습니다. 상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철수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틀 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거였어요. 동시에 백악관에도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평택 기지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전체 장병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상원 청문회 이후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서 벌어진 변화들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기지 내 대강당에 2천여 명의 장병들이 모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지난 한 달간의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서 저는 최대한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낸 일들이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워싱턴에 정확히 전달했고 그 결과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만장일치 결의안 소식을 전하자 장병들 사이에서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고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백악관에서 내려져야 했거든요. 윌슨 부사령관이 후속 조치들을 설명했습니다. 일시 중단되었던 훈련 계획들을 정상화하고 연기되었던 시설 개선 사업들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장병들의 사기 회복이었습니다. 집합이 끝난 후 각 부대별로 지휘관들과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로버츠 포병 여단장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준장님, 지난주부터 훈련 참여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철수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장병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임무에 임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장교 클럽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핸더슨 통신대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한 달 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준장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신 덕분에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스미스 공병대대장도 비슷한 소감을 밝혔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데이비스 기갑여단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한국군과의 협력 훈련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기지 곳곳을 둘러봤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병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고 가족 숙소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숙소에 도착하니 사라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뛰어와서 말했어요. 아빠, 이제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들을 안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에밀리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좋아요. 한국 언니들이랑 더 많이 놀 수 있겠네요. 사라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나 혼자 한 일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는 종합 보고서였어요. 특히 현장 목소리의 중요성과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물론 아직 백악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었지만 상원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으로 철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훈련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연기되었던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6월에 실시하기로 확정됐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택 기지의 야경이 평소처럼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초소에서 근무하는 병사들, 늦은 시간까지 정비 작업을 하는 정비병들, 그리고 가족 숙소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까지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진정한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